예,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단대보고 국어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또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저는 지금 대치다원이랑 세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자사특목고랑 그다음에 개포고, 단대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24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이제 수시로 1학년 때부터 저랑 한 친구였는데 3학년까지 저랑 하고 경제학과 수시 일반 배출했고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 학기 그래도 전교 석차가 1등씩은 계속 학기당 계속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같은 경우에서는요. 1, 2학년 더블로 전교 석차 1등 달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에 시간표가 깔리게 될 거예요, 어머님들. 하고 이제 아무래도 오전 시간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잘 못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유 아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머님들. 근데 어머님들 결국 시험을 언제 보나요? 저희는 다 오전에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언어 영역 오전에 시험 보죠. 수능 때까지도 아이의 이런 그 컨디션 자체를 아침으로 꼭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고 아이가 늦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일찍 잘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 마음 아프시겠지만 아이가 항상 좀 일찍 휴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아이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밸런스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규 개강은요 3월 10일부터 이루어질 거고요. 그 전에 부스터 2회 특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터 2회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단대부고 특징에 맞춰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문법이 보통 학교에서 들어가지 않는 범위까지 1학년 때 다 들어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에센셜하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통 영역에서 필수적인 어떤 작품들을 보는 그런 영향으로 지금 부스터 특강은 진행이 될 겁니다. 단대보고 한번 봐볼게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73.9에다가 표준 편차는 17.7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하고 아이들의 등급 분포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1등급은 거의 100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00점도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등급 선상 자체가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단대를 가는 친구들 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알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학생들의 특징이 경쟁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고 오히려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놀면서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하고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최대한 책상에 조금 앉아 있도록 하는 선생님의 역량이 전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타학교에 비해서 단대 국어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머님. 근데 그만큼 실수를 용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많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에서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학 40%, 문법 50%, 독서 10% 정도의 비중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부교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배점 같은 경우엔 7문항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거 더 마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단대국어 이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요. 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문법 출제 비중의 4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대가 뭐 시험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아니지만 문법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법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아이가 문법 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통은 이제 1학년 과정에 들어가는 문법 범위가 있어요. 어머니 사실은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범위, 의문의 변동,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중세 국어까지 딱 이렇게 원래 5개의
리액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5거 이외에 우리가 보통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문장론까지 들어가고요. 품사론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법이 누적으로 나오던 연도도 있고 누적으로 나오지 않는 연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문법이라는 건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어떤 론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법에 대한 용어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아이들의 이제 특징이 시험 기간에만 그 부분의 문법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로.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시험 범위의 문법을 막 공부를 하겠죠. 기말고사 때는. 이게 문제는요. 통합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법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결국 통합적인 모든 구성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메타 인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저랑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문학을 하다가도 갑자기 문법 질문을 던집니다. 문학의 구절을 가지고. 하고 아이들이 절대 이 문법의 끈을 놓지 않도록 1학년 때 저랑 수업을 적어도 한 바퀴를 돌린 친구들은 1학년이 마칠 때쯤에선 선생님 전 진짜 그래도 이제 문법 정도는 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꼭 만들어 드릴게요. 자, 문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터로 조금 들어와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단과 다니는 친구들은 2주 정도 놀죠. 아예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어머님들. 꼭 계속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신 끝나고 나서 계속 틈새 특강이 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 본 거를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그냥 딱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고 이런 시험지 분석 어떤 부분이 아이가 부족했는지 다 개인적으로 봐줄 겁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채택이 돼요. 문제는 범위를 처음에 안 알려주세요. 그때그때 나가십니다. 진도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23페이지 나가셨다가 102페이지 나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고 교과 자체의 채택 부분은 조금 적은데 아무래도 부교재를 지금은 이제 백인의 지혜를 쓰시고 계셨었는데 하시다 보니까 작품 난이도 자체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보통 고1에 편성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고3까지 편성되는 과정을 동시에 이제 보다 보니까 문학 작품의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 외부 지문의 그런 출제 자체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정시 입결 같은 걸 이제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은 아마도 외부 작품이 출시되는 방식으로 바뀔 확률이 점점 높아질 거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에 출제 비중이 50% 이상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기존의 어떤 문제집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 특히 조금 낯선 문학 작품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에서 정말 교재를 조금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주석 교재에서 A, B 선생님 다 필기 반영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진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자사 특목고 기본적인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부터 그 다음에 강남 전체의 기출까지 모두 다 제공이 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거요 어머님들 이 남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아마 댁에 가셔서 아이들 문제집 보시면 답만 체크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물론 본인이 뭐 채점도 하고 오답한다고 뭐 거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하면 아이가 그래도 제법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선지 타겟팅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보통 오지선다로 객관식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 하나의 선지에는요, 적게는 2개에서부터 많게는 3개까지의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A, B, 그 다음에 C, D, E의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아이들이 만약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2번을 골랐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만 고르고 답을 이렇게만 쓰고 이렇게 채점을 하죠. 아이들 특징이. 보통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본인은 오케이 이거 다 맞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번 선지에서요. 이거는 오답 선지잖아요. 어머님들. 자 정말 답이 A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 생각에는 원래 답은 A가 틀린 건데 B라는 조건이 틀리고 A라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제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선지가 다르게 재배치돼서 나온다면 아이가 이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틀리게 되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모든 국어의 선지는요,
다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OX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꼼꼼한 상위층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엔 다 해요. 어머님들이 재반 작업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틀렸는데 해설지를 다시 보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다 체크하고 이거를 옳게 고치려면 이게 답이겠구나라는 것까지 하는 건 여학생들이 하는 거고, 남학생들은 보통 이 훈련을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하고 수업 시간에 내내 이런 부분을 저랑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옳은 부분에 타겟팅을 하는 게 결국 점수로 입결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작품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복합 지문으로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어머님들. 그렇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빠르게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문학을 볼 때 정석의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죠, 어머님. 근데 시험은요, 시간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술까지 같이 가르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다평을 한번 봐볼게요. 서다평에서는요, 외부 작품은 안 나오는 경향이지만 외적 증거가 항상 주어집니다. 외적 증거라는 건요, 어머님들 보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 저작권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외적 증거가 적용되는데, 이 외적 증거를 빠르게 키워드를 추출을 한 다음에 본인이 배웠던 그 문학 작품이랑 연결을 해서 추론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조건이 그래도 3개 이상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남학생들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안 읽습니다. 문제 자체를. 조건이 3개가 있는데 A, B까지만 대충 보고 일단 써봐야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위권 친구들이 점수를 다 가져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점이 일어나면 등급이 엄청나게 내려가게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랑은 이제 서술력을 계속 1대1로 피드백을 할 거거든요. 제가 직접 이제 그 첨삭을 다 해주는데, 조건 부분 보는 법, 그 다음에 외적 증거를 적용해서 해석하는 법까지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가르치게 될 거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그 다음에 문장 부호까지 굉장히 깐깐하게 채점하세요. 왜 그러냐면 변별력을 여기서 결국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장 부호 하나 그 허투루 쓰는 것도 정말 제대로 저랑 이제 수업하면서 잡게 될 거거든요. 하고 꼼꼼함을 계속 이제 좀 유지하면서 아이들 서술형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보통 교재에서 이제 부교재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문학 교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그때 달라지시는 경향성은 있어요. 고1에서 한 고2 수준의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 고3 수준의 최상위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연결하면서 혹시라도 비문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고난도까지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하고 지문 자체는 쉽지만 아무래도 적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조금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대보고 수업을 해보면 진짜 여학생들이랑 다르게 정말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어휘를 물어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갖고 이런 어휘에 대한 부분, 물론 범위에 대한 어휘는 정말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대체될 수 있는 문제랄지 사자성어 문제 같은 거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휘 부분은 매주 테스트가 진행될 거예요. 하고 아이가 따로 어휘를 공부하지 않아도 내신 수업만 따라오면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증거 제시하는 수능형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지만요, 모두 고르시오에 해당하는 내신형 문제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남학생들의 특징을 반영을 해가지고 너네 중에 공부를 그나마 성실하게 한 녀석들에게 1등급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시겠죠. 하고 아이들 다 빈칸 테스트로 적어도 시험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하프 클리닉이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하고 내신 공부도 내신 공부지만 본인이 몰랐던 그런 범위 외의 작품이 정말 혹시라도 출제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놀라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제가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하고 범위 외에 연계되는 공통 영역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문법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하프 클리닉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문법의 어머님들 계속 전체 범위로 제가 돌릴 거거든요. 5문제씩. 전체 범위로 돌리다 보면은 당연히 누적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본인이 이미 지나왔던 어떤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상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메타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늘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혼자 하는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하고 물론 본인이 질문을 안 받는 차례여도 다른 친구들이 질문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본인의 현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질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근거 타겟팅 훈련이 바로 지피지기 오답 타겟팅 훈련이거든요. 하고 남학생들이 조금 이런 부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강사가 진짜 꼼꼼하게 다 지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당일 깨기 학습. 자, 아이들이 보통 일요일에요 수업을 제 것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주말에 제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가게 되죠. 복습하는 친구들이 용한 거지 보통은 다 복습 못하고 끝납니다. 왜냐면 집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유튜브 보거나 인스타 해야죠, 아이들도. 그러면 복습을 언제 하느냐? 제 수업 전날 새벽에 합니다. 자, 어머님들, 문법이 그렇게 많은 학교인데 이 복습이 늘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업 3시간 동안 열심히 한 거 거의 50% 기억나면 다행이에요, 어머님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복습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시간 없어서 못 봐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은 수업 말미 부분에 항상 당일 깨기 학습이 들어갈 거예요. 아이들이 미복습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장기 전환으로 꼭 전환하는 부분이 효율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수업 배운 내용은 그날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 놓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프 클리닝 어려운 그런 난이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서술형 문제 제가 다 빈틈없이 첨삭해 드릴 겁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쭉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정규 시간은 일단은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피드백은 수업 전후로 깔아 놓을 건데요. 이게 이동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후 피드백을 못 듣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방과 후에 평일에 저한테 들렸다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한 4시쯤 끝나면 4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저랑 한 30분이고 40분이고 하고 그 다음 자기가 듣고 있는 다른 수업을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 놓을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출결,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과제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뭐 오답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어머님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피드백이 나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도 제가 작년에 단대보고를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야구장에 갔다가 선생님 수업 듣겠다고 야구 보다 말고 온 일이 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너무 놀라 하시면서 아이가 선생님 야구장에 갔다가 쌤 수업 듣겠다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저도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어머님들, 아이들이요 물론 대치동에 되게 유명한 강사분들도 많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죠. 대치동에서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아이들과 계속 좋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선생님을 끝까지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아이가 적어도 국어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아이를 좀 이끌어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업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또 골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단대국어를 지금 3학년까지도 계속 제가 팀으로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요. 맡겨주시면 아이가 국어에 대해서 의욕이 잃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조금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으로 아이를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